토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만드셨었던 전 단장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맡아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담당했던 김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단장님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직접 만드셨었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담당하셨던 거는 어떤 일들을 하셨었나요? 그만두기 전까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그 신도시들 이런 지역의 재건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좀 됐습니다. 노후도시 재건축 문제도 일종의 재생 문제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노후재생 사업기획단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도시 재건축 문제를 담당을 하기로 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약간 속된 말로는 벽 하나 칠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정비사업인데 이걸 도시재생단에서 또 맡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도시재생이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서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것들은 다시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이런 법들을 적용해서 해왔고, 도시재생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생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적용해왔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규모로 벽화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도시 재생에 의해서 크게 사업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동남구청이라고 천안시하고 현대건설, LH가 같이 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와서는 도시 재생을 좀 더 크게 좀 하기 위해서 경제 중점을 둔 경제 재생으로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다 보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들도 도시재생법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정말 광역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조금 본격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직접 주관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담당자로서 해당 법을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래된 노후계획 도시의 재건축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에 관한 내용,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법안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노후계획 도시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노후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20년 이상 지난 이런 택지, 준공이 이루어진 지 20년 이상 된 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요. 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 이런 특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되었을 때 정말 이슈가 됐었던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 진행하려고 하면 30년이 넘어가야 됐잖아요. 그게 20년으로 바뀌었었던 부분. 왜냐면 실질적으로 노후계획도시들 보다 보면 30년이 안 된 단지들이 꽤 많아요. 당장 우리가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20년으로 되면서 대상이 넓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얘기로 움직였었다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100만 제곱미터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두면서 대상지가 훨씬 더 넓어졌었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슈가 됐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0년 이상 된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그 택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 저희들이 20년으로 했느냐? 다들 아시지만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20년으로 당겨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20년이 지나면은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관도 부식하고 주차장 문제도 생기고 층간소음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파트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재건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20년으로 좀 만들었고 또 일기 신도시만이 아니고 수도권 내에도 여러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데도 문제가 되고 부산의 해운대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런 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로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런 단지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었고 10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은 행정동 하나의 수준, 하나의 크기 그렇게 되면 대개 한 10,000호 정도가 가능하고 인구로 하면 한 2만 내지 2만 5천 이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절차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총괄기획과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도 거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을 통합심의해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좀 만들었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좀 두고 재건축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1:1 건축, 재건축으로 해서는 아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봤고 그래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그런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일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규정도 두었고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또 두었고 해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좀 두어서 저희들이 좀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에 대한 기준이 100만 평이잖아요. 그러면 330만 제곱미터인데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1만 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조율을 한 부분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상향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계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또 지정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특례라고도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 이외에 더 많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들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특례가 부여되고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모든 구역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특별히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런데 그 기준을 좀 충족하는 구역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랜드마크로서 이런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규정을 좀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을 만들 때 이렇게 신경 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퇴직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었던 게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니까 잘 추진되기를 희망하실 거고 실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지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에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의 경우는 지역별로 마스터 플래너를 지정을 좀 한 상태고요. 총괄기획과 제도도 법안에 저희들이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법을 했으니까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제가 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끼리 이제 잘 소통하면서 추진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다 보면 이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분명 전세 대란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인데 이게 과연 이주가 가능하겠냐? 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주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그 법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좀 두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부터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까지 각 주체들이 이주 대책에 대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30만 호 가까운 주택이 이제 건설되는데 이걸 일시에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가야 되고, 분당을 예를 든다 그러면 아마 LH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그 주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주용 주택을 좀 건설을 해서 순차적으로 순환 개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제도를 좀 만들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 대란이 나올 것도 고려하고서 아예 이제 법안을 만들 때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와 다르게 철저한 이주 대책이 잘 수립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법안을 직접 만드셨다 보니까 법안 준비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정말 길었을 것 같은데 한 얼마나 걸리셨나요? 워낙 일기 신도시라든가 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야 된다 해서 밤새워 가면서 법안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3, 4개월 아마 걸렸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저희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치열하게 또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해당 법안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말 압축적으로 막 이제 시간을 써면서 이제 만들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8분이 관련된 법안을 좀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내용도 반영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이 저를 부르셔서 왜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도 요구가 있었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 그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거명하기는 힘들지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고 본인 지역구의 민원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잘 만들어줘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면서 과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실제로 이제 일기 신도시의 지자체 장 5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죠.
특례를 좀 넣어달라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법안을 저희들이 다 성안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기 신도시 그 시장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 시장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보다 특례들이 훨씬 많이 규정이 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특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담된다 할 정도로 이 법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 법안을 성안하고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오롯이 담당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법안이 성안되고 나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직접 그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장들이 엄청난 그 특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연히 고마워하면서도 이 규제를 다 담아서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국토교통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 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투미TV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정비사업 대상 지역들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상계동, 중계동 주민들 아니면 그 외의 지역들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텐데 그 주민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런 사안입니다. 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건축 문제는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될 거라는 데 대해서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토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 안에는 무조건 100% 통과되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오신 분을 저희가 이렇게 모셔본 건 또 처음인데 또 어떻게 또 나와 주신 소감이 있다면? 정부에서 그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비록 은퇴를 했지만 업무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 도시재생 단장님 모시고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과 전 도시재생 기획단장 김상석입니다. 감사합니다.